우리가 이제 게임하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그 갤러그가 오락실에서 딱 깔렸습니다. 그때 오락실에서 그 갤러그 게임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게임이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PC 게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PC에서 막 컴퓨터를 했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은 이제 코웨이사에서 만든 삼국지라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었어요. 그럼 가상의 제가 이제 가상의 유비가 되고 조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통이라는 그런 과정들을 하는 게 이제 PC 게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떤 욕망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오락실에서 게임할 때는 물론 이제 콘솔 게임 것도 있습니다. 게임기가 있긴 하지만 오락실에서 게임할 때는 야 이걸 내가 좀 집에서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사실은 콘솔 게임 같은 거 나오는 거고 또 그래서 PC 게임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떤 게 또 욕망이 생기냐면, 야 이거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랑 한번 붙어보고 싶은데 이런 욕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걸 연결한 게 이제 온라인 게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는 또 어떻게 진화가 됐냐면은, 야 그럼 이제 이거를 막 하루 종일 다니면서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모바일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그 게임의 역사와 그 기술 발전의 역사를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PC가 나오고 온라인이 대두가 되고 이게 모바일 사회가 되고 요런 이제 그 소위 기술 진화, 그러니까 플랫폼의 변화 아닙니까?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 이 플랫폼의 변화에 따라서 게임이 진화가 됐는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 진화에 따른 플랫폼의 변화에 가장 최적화돼서 진화된 게 게임이다. 이런 취지로 하나 말씀드리겠고, 그럼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제 다음 시대의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AR, VR 등 이제 가상현실 사회의 그 가상현실이라는 플랫폼에서 그 게임은 어떻게 진화될 것이냐? 그럼 제가 보기에는 아주 최적화된 진화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많은 예시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아까 그 쭉 설명을 하셨지만 이제 그런 게 이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그 대통령 뭐 국무총리 주재하는 뭐 혁신성장 관련된 회의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막 얘기를 하면서 그 AI, 뭐 AR, VR, 뭐 블록체인 기술 등등 이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기술의 그 원천 기술에 이제 R&D를 집중하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위 4차 산업혁명에서 요청하고 있는 그 기술적인 요소라는 것은 그렇게 원천 기술에 투자한다고 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강점 있는 이 콘텐츠 산업에 투자를 하면 그 콘텐츠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그 기술적 진화나 기술적 진보가 같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이 콘텐츠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 발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얘기는 흔히 우리가 그 이제 평가를 할 때 몇 가지 그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회의 이제 그 기술이나 발달 수준을 얘기할 때 이제 CNDP라는 걸 가지고 설명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C는 이제 콘텐츠고요. N은 네트워크입니다. D는 디바이스고 P는 플랫폼인데 CNDP 요 네 가지 요소 중에서 그럼 대한민국은 어디가 강한가? 플랫폼은 좀 우리 약하다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은 뭐 구글이나 뭐 얘네들이 워낙 압도적이니까. 네트워크는 좀 있죠. 우리가 이제 통신 네트워크는 강합니다. 그러나 좀 약간 일국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네트워크는. 디바이스 좀 강한 편이죠. 삼성전자 휴대폰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강점은 사실 콘텐츠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콘텐츠 요소를 가지고 이 요소를 활용해서 기술 진화를 어떻게 만들어내갈 것인가가 저는 가장 좀 중요하게 게임 산업에서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게임은 그런 성격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저 어렸을 때는 어떤 게 가장 그 부모님한테 원성을 받았냐면 만화책 그만 보라는 거죠. 만화책.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만화가게 가서 살았는데 너는 도대체 언제 공부할 거냐 맨날 만화만 보고. 근데 요즘은 만화 가지고 그렇게 또 부모가 얘기는 안 해요. 요즘은 이제 공부에 적은 게임입니다. 학부모들이 보기에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게 공부의 적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이제 만화책이었다면 지금은 게임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정적 인식도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같이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하면서 자랐던 세대가 이제 그 학부모가 돼서 제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뭐 대학 다니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시절은 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과거 한 20년 전의 인식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걸 가지고 현재 규제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좀 새롭게 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에게 그 가장 큰 규제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셧다운 규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아이들은 게임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결제 한도가 있고, 이게 가장 큰 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규제는 아까 제가 이제 이 게임 플랫폼이 변화했지 않습니까? 온라인, 모바일. 근데 사실 셧다운제나 이런 규제는 온라인 게임에서만 적용되는 규제이지 모바일 규제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플랫폼의 진화를 규제는 결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게임업계 분들하고 대화를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규제 완화, 규제 개선을 얘기를 할 때 플랫폼의 진화를 우리가 고려하면서 규제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야 훨씬 더 설득력 있게 규제에 대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규제는 결국 기술 진화, 그러니까 규제 자체가 기술 진화를 발목을 잡지만 또 기술이 진화해서 형성된 새롭게 만들어진 기술 수준을 결코 규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게임에 대한 규제는 우리가 좀 접근을 좀 해보자라고 저는 계속 좀 말씀을 드렸었고, 다행히 어쨌든 간에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조금 더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게임의 이제 한 측면에서 아까 이제 그 산업에 대한 측면 워낙 말씀을 잘 하셨으니까 e스포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e스포츠는 참 그 이상한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e스포츠는 게임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아시안 게임 그 팔렘방에서 한 아시안 게임,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한 아시안 게임 시범 종목 e스포츠가 채택이 됐는데, 수많은 게임 중에서 채택된 게 4개인가? 맞죠? 4개인가 그렇게 됐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뭐 롤, 뭐 오버워치 뭐 이런 게임들이에요. 뭐 스타크래프트. 근데 게임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게임에서 최근에 가장 각광받았던 게임이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배틀그라운드는 아시안 게임의 시범 종목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e스포츠라는 것은 단일 종목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워낙 많은 게임이 있고 이 게임 중에서 종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게임 종목이 결정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게임 생태계에서 갖는 사실은 지배력의 문제예요. 근데 이 지배력을 형성하는 것은 사실은 중국이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이 그 아시안 게임이든 올림픽이든 뭔가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거는 이미 게임과 e스포츠의 패권이 e스포츠의 종주국이 대한민국이지만 e스포츠의 종주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이유는 딱 간단해요. 뭐냐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가지고 막 경기하는 것을 이 TV 중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e스포츠의 종주국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선수들이 워낙 뭐 그때 임요환, 뭐 홍진호 이런 선수들이 뭐 대단한 선수들이었죠. 이런 선수들이 이제 어쨌든 프로 게이머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가 e스포츠의 종주국이라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 수많은 선수들이 중국 리그나 미국 리그에 다 팔려갑니다. 마치 축구로 따지면 브라질의 유능한 선수들이 그 EPL이나 뭐 스페인 리그나 이런 데 막 팔려가서 경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나라의 프로 스포츠 구단은 몇 개 안 됩니다. 저렇게 안 되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e스포츠가 경쟁력 있는 건 뭐냐면은 수천 개 이르는 PC방에서 라면 먹으면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 우리나라 e스포츠의 힘입니다. 근데 e스포츠 세계 시장은 직접적인 시장 규모는 크지가 않아요. 한 1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e스포츠 직접적인 시장, 뭐냐면 예를 들면 e스포츠 경기가 열리고 상금을 부여하고 하는 직접적인 시장은 1조밖에 안 되지만, 그거는 게임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 e스포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라는 그 단일 종목으로 따지면 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죠. 그러나 e스포츠라는 것이 이제 그런 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e스포츠에 대한 그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e스포츠를 하나의 그 산업군으로서 육성하는 노력들은 무엇보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게임을 아까 이제 그 게이미피케이션을 간략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앞으로는 이제 이미 이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섞입니다. 지난번에 그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죠? 그 드라마를 보면 가상 현실과 실제 현실이 막 섞입니다. 섞여가지고 가상과 실제가 막 융합이 돼가지고 막 헷갈려져 버려요. 그래서 가상 세계가 난지 현실에 지금 존재하는 게 난지를 몰라요. 마치 이제 그 뭡니까 그 호전몽이라는 무슨 뭐 그런 꿈 있지 않습니까? 꿈에 보면 나비가 난지 내가 난지를 헷갈리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도시 재생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도시 재생을 할 때 우리는 도시 재생을 할 때 그러니까 스토리를 거기다 입히고 게임적 요소를 입혔을 때 정말로 아주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 게임이라는 하나의 산업군을 게임을 개발하고 만들고 판매하고 유통하는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게임을 활용한 다양한 그 여러 가지 파생적 요소들, e스포츠, 또 게이미피케이션 등까지 포함해서 이걸 전체의 하나의 파생적인 산업군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문체부나 또 국회에서도 게임 산업을 그렇게 좀 종합적인 전략으로 좀 이제는 좀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게임에 대한 규제는 행위 규제가 있고 이제 기술 규제가 있을 것인데, 행위 규제는 뭐 제가 보기엔 행위 규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안배할 것인가에 관련된 규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자체가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저는 기술 규제 측면에 우리는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형성된 그 게임의 이제 게임 중독과 관련된 이슈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쟁을 그런 행위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규제 문제로 자꾸 이렇게 초점을 옮겨서 논쟁을 붙어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 행위 규제와 관련된 논쟁을 하게 만드니까 이 게임 산업의 생태계를 조금 더 좀 안 좋게 만드는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는 그냥 그거대로 총리실에 이제 관련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공론화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건 그렇게 맡겨버리고 저는 우리는 게임 산업계는 요 기술 규제에 좀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길었나요? 이상입니다.